안녕하세요. 대박스킨의 이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다른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제 제가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가 10만 명이 넘는 분의 무료 강의를 들었어요. 사실 저하고 이미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가 되어 있지만 그분이 저를 팔로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고 요즘 많이 핫하신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료 강의에 몰렸는데요. 거의 3,000명 이상이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무료 강의의 끝은 선착순 몇 명에게만 컨설팅 또는 강의 이거였습니다. 당연한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 저도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가 모자라서 인스타그램 강의를 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인스타그램을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인스타그램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저도 방법적인 건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방법을 알면서도 내 고집을 계속 피웠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던 건 꽤 오래전 일이에요. 2020년도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 인스타그램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팔로우를 어떻게 늘리는지도 몰랐고 사실 가족들에게만 팔로우를 했었습니다. 제가 좀 충격이었던 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던 남편이 팔로우가 200명이 넘더라고요. 와! 200명? 대박! 이랬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팔로우 수가 막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에겐 컨텐츠가 있었어요. 제가 MKYU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김미경 강사님이 만든 온라인 대학입니다. 그 안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지금은 많이 숫자가 줄기는 했지만 한참 학생 수가 많을 때는 7만 명, 8만 명까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초창기 2019년부터 시작된 건데 2020년인가 거의 초창기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해시태그에다가 MKYU 이렇게만 하면 많은 분들이 와서 팔로우를 해줬습니다. 물론 저도 팔로우를 했죠. 제가 팔로우를 하러 가서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팔로우 누르고 하트 누르고 그냥 왔어요. 팔로우가 늘지 않더라고요. 뭐야, 방법이 잘못됐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인스타그램과 관련된 강의가 있었어요.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냥 팔로우만 누르고 오면 그 사람이 내가 팔로우를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다. 열심히 하나씩 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 신청을 할 때는 잘 모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팔로우를 신청했다는 걸 그 사람에게 흔적으로 남겼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댓글을 썼죠. 반갑습니다. 팔로우하고 갑니다. 마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저에게 마팔이 오기 시작했고 저는 인스타그램 시작한 지 2달 만에 팔로우가 1000명이 됐습니다. 정말 빠르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한테 팔로우를 해도 안 되고 마팔을 많이 받아도 안 되고 좋아요를 한꺼번에 수십 개 수백 개씩 눌러도 계정이 막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조심스럽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로우는 계속해서 성장세였고 제가 시작하고 6개월 정도 됐을 때 팔로우가 500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저도 마팔을 했습니다. 저에게 팔로우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 중간중간에 사실 시련은 있었어요. 차단해야 되는 분들 아시죠? 네. 정말 죽여도 계속 살아나는 좀비처럼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칭 계정으로 해서 팔로우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초기에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모르는 사람, 외국인들, 그리고 마치 자기가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세우면서 팔로우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차단을 해야 하고요. 그런 분들이 말 건다고 해서 DM이라고 하죠. 다이렉트 메시지로 말 걸어 온다고 해서 대답해주면 이거는 100%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에 연루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접근해오는 거는 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처음에 인스타그램 시작하시는 분들 두렵잖아요. 내가 이걸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상한 사람들이 나한테 팔로우해오면 어떡하지? 내 계정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사람들한테 공개가 될 텐데 어떡하지? 사실 그게 싫어서 비공개로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비공개로 할 거면 굳이 인스타그램 할 필요가 없죠. 인스타그램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스타그램은 공개로 해서 하시는 게 좋고 정말 비공개로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 또 친한 몇 명하고만 소통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거는 비공개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정이 2개가 있지만 사실 하나는
일단은 관리를 잘 못해요. 하나만 잘하자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내 일상을 공유하는 계정과 내 사복 계정을 따로 만들고 싶었는데요. 관리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하나만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팔로워를 늘렸고 현재는 팔로워 수가 9,000명이 넘는데요. 그 중에서 진짜 삭제를 해야 되는, 차단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걸 삭제를 하다 보면 계정이 막힐까 봐서 한꺼번에 삭제를 하지도 못하고요. 예전에는 내가 팔로우한 사람이 나를 마파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도 돌려가지고 확인을 해보기도 했고요. 또 인스타그램 팔로우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인스타그램이 일상에서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인스타그램을 꾸준히는 하고 있지만 사실 소통 창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제가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무료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팔로워 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수익화를 못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저 스스로에게 답답했습니다. 팔로우가 500명, 1000명만 돼도 협찬도 엄청나게 들어온다. 2000명 넘어가면 공동구매도 엄청 하고 그걸 통해서 수익화도 하고 돈도 많이 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요. 제가 인친으로 있는 인스타그램의 친구죠. 인친으로 있는 분들 보면 정말 협찬 많이 받고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팔로우가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였는데 갑자기 40,000명, 50,000명까지 계정이 커지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 뭘 느끼냐. 꾸준히 하나로만 계속해서 컨텐츠를 이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보고요. 그리고 또 뭔가 사람들에게 내 걸 보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성으로 가는 경우도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요즘 방향성은 그래요. 제가 에스테틱의 상품을 공동구매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그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상품의 공부를 진행하고 공부 일정을 올리고 이런 것들로 나의 어떤 인스타그램의 계정의 컨셉을 바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요즘 하면서 사실 인스타그램을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 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9,000명이 넘는 팔로워 수를 그냥 버리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재개편을 해서 새롭게 내 인스타그램을 조금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인스타그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얼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얼굴이 나오는 게 싫으면 인스타그램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나라는 사람을 직접 드러내지도 못할 만큼 창피하세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막 자신감 뿜뿜이야. 그래. 너는 말도 잘하고 남 앞에 서는 것도 좋아하니까 인스타그램에 얼굴도 드러내고 유튜브에도 얼굴 드러내고 그러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사실 인스타그램이라는 공간은 되게 민감하게 나를 드러내는 공간이에요. 물론 내가 사업적으로 인스타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고 정말 수익화만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진심이라는 건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느껴지는 감정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인스타그램을 정말 진심으로 내가 잘 하고 싶다. 그걸 통해서 수익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나의 얼굴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강의를 보는데 댓글에 저는 얼굴 이렇게 드러내는 거 무서운데요.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인스타그램으로 나 50만원만 벌어봤으면 좋겠다. 100만원만 벌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시작하시겠지만 사실 목적을 뚜렷하게 갖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좋은 현상입니다. 인스타그램을 처음 저처럼 막연하게 시작을 하면 목표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중구난방으로 이것저것.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화장품 파는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그냥 맨 얼굴로 그렇게 막 나와도 되느냐. 좀 꾸미고 뭐 뽀샵도 좀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사진도 조금 신경 써서 올려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한테 제 인스타그램에 친구로 되어 있는 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뭔지 아세요? 똑같이 생기셨네요. 실물과 인스타그램에 있는 얼굴이 똑같아서 단번에 알아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모임 같은 데 가잖아요. 물론 제가 MKYU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모임을 자주 갑니다만 요즘에는 좀 뜸했는데 얼마 전에도 갔다 왔어요. 먼저 알아봐 주시고 대박스키님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제 얼굴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꾸밈 없이 그냥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조금 가릴 걸 그랬나? 예쁜 사진만 올릴 걸 그랬나? 평범한 일상 말고 조금 괜찮은 것만 올릴 걸 그랬나? 아니면 잘 사는 것만 보여줄 걸 그랬나? 뭐 좋은 차, 집
이런 것들만 보여줄 걸 그랬나? 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지만요. 그냥 진솔하게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걸 인스타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일상적인 것들을 다 올렸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좀 컨셉을 잡고 인스타그램의 방향성을 좀 바꿔보려고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AI로 만든 영상이라던가 뭐 웬만하면 제가 찍은 릴스라던가 이런 거 위주로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사실 이렇게 롱타임의 영상을 찍기도 하지만 제가 쇼츠를 많이 찍는 이유는 유튜브에다 올렸을 때 쇼츠의 조회수가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러면 인스타그램 릴스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영상을 하나 찍어서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쇼츠에도 올리고 틱톡에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올릴 수 있는 곳들에 다 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인친 중에서 조금만 인스타그램을 좀 잘하고 있다 또는 마케팅이나 뭐 이런 쪽에 인플루언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영상을 찍고 하는 거가 사실은 한 번으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꾸준히 하면서 사실은 강의 의뢰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지만 저의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정말 진솔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그 말에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응원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위로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의 일상을 소소하지만 진실하게 공개를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좀 홍보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분들과 팔로우를 하시고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팔로우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뭔가 거창하게 그렇게 시작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컨셉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꾸준한 게 좋습니다. 처음 제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을 때는 거의 뭐 피드를 하루에 5개, 6개 정말 미친 듯이 올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내가 공유하고 싶었던 것들이 정말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 일기를 쓰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 올리지도 않았고 블로그만 간간히 했었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한테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때 당시에는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책도 많이 읽고 뭐 독서 모임 같은 데도 간간히 참여를 하고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도 자주 가고 줌 미팅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꽤나 많이 올렸고요. 어느 순간 팔로우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동구매도 진행하게 되고 내가 판매하는 상품을 보여주는 라이브를 하기도 하고요. 그게 조금씩 발전을 하다 보니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재밌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줌 미팅이라는 거 아이들이 코로나 때 그냥 학교 가는 대신에 공부하는 그런 소통 창이었잖아요. 그거를 일상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 제가 뭔가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알려줄 수도 있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다 저는 그 공부하는 곳 안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긴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사실 인스타그램을 늦게 시작한 데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연예인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유명한 사람들이 해야지 나같이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이 무슨 인스타그램이야 라는 편견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을 안 하는 게 오히려 편견인 거죠. 누구나 일상적으로 나라는 사람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인스타그램이고 SNS잖아요. 블로그에서 글 쓰는 건 사실 나를 많이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인스타그램이 조금 더 파급력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용기를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부터 컨셉을 꼭 잡고 시작을 하시면 좀 빠르게 성공을 하실 수 있을 거고 팔로우도 빨리빨리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늘어난 팔로우만큼 내가 뭔가 수익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공동구매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강의가 될 수도 있고요. 협찬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협찬은 DM으로 정말 많이 와요. 저도 협찬 DM이 많이 오는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무슨 협찬이야 이걸 뭐 써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고 그냥 거절도 많이 했었고 솔직히 공동구매 진행해보자는 DM도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나하고 컨셉이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무슨 공동구매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라도 했었어야 돼요. 수익화를 위해서 뭐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저를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아직 기회 많아요. 이제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인스타그램 여러분 일상생활의 공유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